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진행될 털시 게버드 국가 정보군 국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보유 중인 1,300억 원의 자사주가 130만 2,050주를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취득한 2,0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가운데 72만 주는 이미 소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 모델 개발을 맞춰서 해상 원자력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인데요.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강한 기조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소화해봐야 할 일정들 중에서는요. 미넨 안보회의가 있을 텐데요. 이때 구체적으로 종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했었던 재건 관련주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지의 여부들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 마감가 어떻게 향해 가고 있는지 저랑 같이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도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지금 현재 종목의 상황들 살펴보실 텐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0.7%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셧다운을 해제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공장 가동에 관한 희망론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2%가량 상승하고요.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4%나 상승합니다. 셀 3사들 모두 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삼성 SDI도 상승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6.8%의 강한 탄력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었던 실적 예상치 없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소 아쉬운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웠었던 KB금융은 계속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금융주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수급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금융지주도 2%가량 상승하는 흐름 이어져 오고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또 관세부가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들려오는 속보는요. 닛산과 혼다가 세계 합병이 2달 만에 철회됐다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증시 어떤 흐름들로 어떤 영향력들로 풀이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약품 관련한 관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해주면서요. 시가총액 3위와 4위 자리를 놓고 두 기업들이 지금 현재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군들 그리고 비교적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들을 이끌면서요. 오늘 기간 수급도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좋은 방향성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마감가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웅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탄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수는 굉장히 강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지수가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종목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확대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로
호재를 받고 있는 뭐 AI라든지 혹은 뭐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이 뭐 관세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인 재료들이 나오는 지금 종목군들 딴에 계속해서 좀 수급 양상들이 좀 몰려주고 그 외적으로는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마 올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임기 1년 차까지는 아마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 가지고 증시의 움직임 역시도 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일 이제 CPI 쇼크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장만 놓고 봐도 일부 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나스닥 역시 좀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좀 증시에 일부 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증시가 이제 일부 선 반영을 해왔던 부분들로 있어서 지금도 이제 관세도 충격적인 뭐 그런 이슈들만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관세 이슈로는 계속 좀 증시를 누르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의 상승 기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 다만 내가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포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단기 상승장이라든지 좀 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일부 또 소외감이 들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교체, 좀 포트가 내가 소외되어 있는 포트로만 좀 유지가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좀 교체하는 것도 지금은 좀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를 잘 점검해 보면서요. 또 시장에 관한 박자를 잘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어서요. 오늘의 증시를 뜨겁게 달군 섹터의 전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대답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5장 주도 섹터 알아보기 전에요. 잠시 후에 저희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섹터적인 또 전망치들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첫 번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후장 주도 섹터, 어떤 섹터 바라볼까요? 일단 방산 쪽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가 작년만 놓고 봤을 때도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일부 이제 지금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종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도 일부 좀 방산 쪽에 수급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쳐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러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종결이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우려감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금 처음으로 카드를 꺼냈던 부분들이 관세 위협이거든요. 관세 위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만 우리만 좀 살기 약간 이런 가치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방산 쪽에서는 반대로 반사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러우 전쟁 종결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중국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작업들. 그러면 결국 중국을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각국의 좀 방위비가 또 증감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국에서 어느 정도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각국에서는 계속해서 방위비를 증감을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쟁이 이렇게 예상보다 뭐 빠르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굉장히 길게 전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국에서도 계속해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결국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항상 제가 방산 쪽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가성비면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가성비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능면도 오히려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값싼 가격에 성능이 비슷한 그런 제품군들을 좀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K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확보를 또 많이 해놓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저는 트리거 역할을 충분하게 계속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방산이 또 하나 좋은 점이 조선이랑 또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조선이랑 지금 또 많이 묶여 있는 상황 쪽에서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일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끌어내릴 만한 재료보다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연이어서 좀 터져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일단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일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일부 눌림이 없이 거의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우려간 부분들이 계속 일부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에 눌림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부 주가가 쉬어가는 움직임 이후에 매물을 어느 정도 또 소화를 해주고 신규 매물이 또 투입이 되면서 위로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위로 올라가주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저는 적극 매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궁금증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산주다라고 하면은 재건 쪽과는 조금 반대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방산도 좋고 재건도 좋습니다. 네네. 이런 흐름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재료에 많이 휘둘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조선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찍은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잖아요. 그 조선에서 이제 MRO 쪽이 이제 퍼져 나가서 방산 쪽까지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재건이랑 오히려 재건이 올라갈 때는 방산이 떨어지고 방산이 올라갈 때는 재건이 떨어지고 이런 수순으로 지금은 바라보기보다는 재건은 재건 나름대로의 지금은 모멘텀을 봐야 되고요. 방산은 방산 나름대로의 지금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성장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재건 프로젝트 이후에 또 일부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은 높겠죠. 매물 출회는 되겠지만 재건 프로젝트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 영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폐허가 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의 공사비가 얼마나 또 증액이 될 수가 있는지 여부까지 전부 다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만한 프로젝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부터는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불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산의 시너지를 계속해서 위로 올려주려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규모가 넓혀져야겠죠. 수출에 대한 규모가 좀 넓혀지면서 그에 따른 기업들이 수주 잔고에 대한 확보량이 더욱더 커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방산 쪽은 좀 이어져야만이 일단 성장 모멘텀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사실 뭐 두 섹터 간을 놓고 본다게 되면은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단발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단 단기성에 대한 부분들의 트레이딩에 좀 많은 치중을 두고 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재건 쪽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저는 성장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성장을 바라보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재건 그 두 가지의 또 섹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연결고리도 본부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방산 쪽 관련해서는 방위비 증액이다라고 하는 이슈들도 계속 시장에 산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시장 모멘텀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또 타이밍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본부장님. 사실 시장의 주목은 좀 많이 받았던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산주 내에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의 주목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또 다시 계속되는 탄력을 나타낼지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계속 주목받은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저도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점유율 싸움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출에 대한 규모가 계속해서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 쪽에 뭐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이 많이 또 속해 있는데 그냥 아무 기업이나 지금 접근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방산 쪽 섹터에 대한 수급이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그쪽에 대한 기업들의 일부 매물 출회가 또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대로 대표적으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혹은 뭐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쪽에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쪽에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것은 일부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조금씩 죽는다고 해도 그 매물출회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시총이 높은 기업들을 좀 위주로 비교를 해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방산 쪽에 시총이 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목받았던 기업들 위주로의 탄력들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비 증액에 관한 이슈들은 계속 또 부각을 받겠죠, 시장에서. 그때마다 방산주들이 꿈틀하는 움직임들 이어질 텐데요. 전략들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아서 깊이 있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섹터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다양한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와주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 유심히 보셨던 두 번째 섹터가 있다면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반도체 쪽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클을 굉장히 잘 받아왔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죽고 나서 일부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죽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다시 좀 잘 가고 있는 움직임은 맞지만 반대로 그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금 강보합을 또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보합을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중국 쪽에 지금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 가능성도 일단 이슈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일단 어느 정도의 강보합을 또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 쪽의 셧다운을 일단은 해제를 했다라는 것은 중국 쪽의 PC라든지 혹은 모바일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공장을 다시 재가동을 시켜가지고 생산 물량을 좀 증대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도 일단 저는 좀 삼성전자 쪽에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HBM 공장, 삼성전자 HBM 공장을 지금 실사를 나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퀄 테스트 통과가 언제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삼성전자에 좀 매개치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40% 내외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이상의 점유율은 전부 다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SK하이닉스 쪽에 내년까지 선 주문을 넣어둔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대량으로 지금 엔비디아 쪽이랑 내년까지 지금 주문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측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빅테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뭐 메타라든지 혹은 뭐 구글, 알파벳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을 과연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좀 낙점을 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했던 부분들이 일전에 오픈 AI에서 삼성전자로 낙점을 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TSMC 쪽으로 일단 낙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결국 HBM4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거든요. HBM4에 대한 부분들의 승부수를 던진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지금 스타게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출범을 한 상황에서 결국 오픈 AI 쪽이 TSMC 쪽에 지금 100% 낙점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100% 지금은 낙점을 전부 다 TSMC가 공급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물량을 가져오기만 해도 삼성전자한테는 일단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결국 오픈 AI가 계속해서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워낙 지금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체제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독점 체제라는 것은 이 가격의 제품의 단가 부분들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기서 독점 체제가 만약에 균열이 깨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의 단가 역시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오픈 AI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독점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균열을 좀 깨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로 인해 가지고 공격적인 전 행보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부분들 승부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오픈 AI가 이 시점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엔비디아 말고 물량을 받아줄 만한 여러 개 과연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살짝은 길을
틀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진 상황에서 최근에 메이저들이 좀 수급 역시도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다시 또 매수를 공격적으로 넣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일단 매수 중대를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것은 사실 뭐 지금 자리가 누구나 다 말씀할 수 있잖아요. 싸다고. 싸다고 할 만큼 그런 자리까지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고 월봉상에서도 놓고 봤을 때는 원래 60일선을 그렇게 쉽게 깨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60일선을 깨면서 내려온 기업들이 없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이번에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을 내서 60일선을 깨고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60일선 회복을 또 빠르게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은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구간은 맞지만 저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기에는 다소 또 어려운 부분들이 가능성만 일단 나온 거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만 이슈로만 나온 부분들이고 그럼 반대로 확정적인 이슈가 나와줘도 저는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로 좀 물리면서 좀 분할 매수를 받겠다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내가 현금성 자금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투자 전략을 좀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셧다운의 해제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수익성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가 이달 6일 천안 캠퍼스 찾아서 실사를 진행을 했고 다음 달에 또 방문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정확하게 우리 시장에 들려올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셧다운됐던 부분들 다시 해제했다라는 부분에서 파운드리 쪽에 관한 점유율들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시면서 시장 전략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또 K 반도체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에 있는 특징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랑도 앞서서 같이 또 시장 지도 보셨는데요. 오늘 마감 전 특징주는 아무래도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에코프로가 미국의 관세 면제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냈고 이게 실제로 미 하원 의원의 입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 입에 많은 무게가 실리면서 증시가 좀 상승으로 이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고 봐요. 지금 자리가 뭐 매수를 하기에도 부담 없는 자리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면제가 된다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대감이 일단은 현대차의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용을 할 만한 이슈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상호 협력 관계라는 거죠. 상호 협력 관계로 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면제를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를 시키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도 많이 빠졌던 분들로 뿐더러 기술적 반등까지도 더해지면서 저는 오히려 이 재료가 현대차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성으로 조금 더 끌고 갈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일단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면제가 확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들 그리고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자동차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량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큰 비중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면제가 확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우려감으로 주가를 뺐던 부분들은 빠르게 좀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런 부분들로 좀 현대차는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동일한 이슈가 나온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일단은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에코프로가 헝가리 이 공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고 신규 수주를 다시 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턴어라운드를 뭐 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는 컨퍼런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메탈 가격 역시도 급락이 나오면서 올해 1분기까지도 실적을 일단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도 일단은 실적이 주저앉은 상황에서
지금의 주가가 과연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적정하다고 해야 될지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빠져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확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레벨 다운 현상이 이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선방을 시켜준다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레벨 다운 역시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단 지금은 전기차 쪽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지금은 우려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전기차 쪽 같은 경우 우려감이 좀 많지만 그나마 좀 여기서 긍정적인 걸 찾자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구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배경을 깨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또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구조적인 성장 배경을 깨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군이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단기성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64,000원대를 다시 또 재돌파가 못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기조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고를 일단 모두 소진을 해야 됩니다. 재고를 소진을 하고 나서 신규 수주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생산을 좀 돌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는 거니까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완성차 관련주들의 수급도 눈에 띄는 시점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 리스크 가장 많이 받아갔었던 기업이에요. 기아차 대응점에 관해서도 짧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기아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좀 현대차랑 거의 비슷한 밸류에 지금 위치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랑 오늘 그냥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거래량이 조금 더 쏠린 모습입니다. 현대차보다는.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현대차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시너지 효과를 저는 완성차 두 기업들이 대부분 같이 받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도 같이 좀 주가가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었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줄 때도 오히려 현대차랑 비슷하게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가 두 기업 중에서 한 곳에 수급이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두 기업 모두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도 이 디자인을 확 바꾸고 나서는 최근에 이 러브콜이나 주문량이 꽤나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저도 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렌트카 서비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일부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 대한 매력적인 수급이 더 크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밸류적인 매력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전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감 이후에 있을 코너 소개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 준비하셔야겠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종전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형성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핵심 수혜처 톱합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에 마감가 보면서요. 또 마감 브리핑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랑 계속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 상승불로 마감을 지어줬고요. 기관이 6,600억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탄력이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고요. 섹터 단으로 보자면은 건설주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드캡 투어의 영업이익률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관련한 섹터가 들썩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전선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안에서는 전고체 관련주, 또 관세 리스크 많았었던 자동차 업종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시장 탄력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 거래 대금도 좋은 흐름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의 전략들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본부장님과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관한 또 외국인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또 시장 흐름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네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강보합으로 일단은 뭐 마무리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2%의 강세 흐름들로 일단은 지금 마감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오늘 일단은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순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매수력은 삼성전자가 좀 압도적으로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러브콜을 지금 크게는 삼성전자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관이라든지 뭐 연기금, 기타 법인 쪽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좀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HBM 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이 공장 셧다운 해제 가능성, 이 이슈가 조금 더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좀 수급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추세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좀 HBM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미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엔비디아 측에 대한 부분들의 독점 체제가 만약에 깨진다라는 이런 이슈들만 더해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유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우려감은 그거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만약에 오픈 AI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매물 추이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측에 좀 순매수 유입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는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일단 저는 아직까지 기보유를 SK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뭐 홀딩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뒤처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쪽에 지금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뒷걸음질 쳐져 있는 부분들의 격차를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게 되면은 이미 밸류상으로 부담이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긍정적인 이슈만 삼성전자에 나온다 해도 아마 반발 매수 심리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좀 매력적인 밸류 구간이라는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단기 추세를 좀 살려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양상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들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또 코스닥 지수에서는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재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비앱이 8%나 급등을 보여주면서 또 시장을 이끄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들도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 실적에 관한 예상치들은 워낙 시장에서 안 좋게 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도 이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쪽의 매도는 조금 포착이 됩니다. 물론 선물
선물 쪽으로의 매수는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이런 돌아섬 현상들 계속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코스닥 쪽으로에 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관세, 뭐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차랑 같이 묶여서 에코프로가 좀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저는 가장 큰 유력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2차전 쪽 같은 경우 언제든지 눌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2차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먹구름들이 사라진 부분들은 아니죠. 먹구름이 여전히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EU에서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업체들의 지금 재고가 계속해서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상대적으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1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지 못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의 주가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만 언제든 재차 또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좀 1%대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는 좀 소멸이 됐다고 봅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 워낙 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왔던 부분들의 호재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좀 소멸이 되면서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잡고 바라보셔야 되는 좀 섹터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점이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즉 완성체에 대한 부분들의 다양한 다변 현상들. 그러니까 뭐 완성체 로봇도 만들 수가 있고 이족 보행이라든지 혹은 뭐 사족 보행이라든지 뭐 전투형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쪽에서의 좀 로봇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솔직히 잡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 5일선을 또 이탈 안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모습들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하는 라인을 좀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단은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들을 좀 담아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아마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 쪽에 조금 더 눈길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주들도 최근에 큰 상승을 이끌었다가 또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에 들어섰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무래도 또 산업적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 시장을 이끌 만한 이슈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 투모로우 시간입니다. 자, 이슈 TMI 어떻게 우리가 또 알아보면 좋을지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과 여전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또 어떤 이슈 TMI 고르셨는지 제가 앞서서도 예고를 해드리긴 했었지만 네네. 한번 열어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재건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재건 쪽 같은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지수를 또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지수를 끌어올려왔고요. 또 관세 이슈로 또 지수를 끌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종전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지금은 굉장히 좀 색깔이 많이 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간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정말로 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의 협상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테마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테마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는 산업군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다양한 재건 쪽에 좀 종목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확실하게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실적을 좀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일단 저는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쟁 종결 협상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당분간은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기대감에 거리랑까지도 계속해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리랑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게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 거리랑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못해도 단기간은 계속해서 주가를 플레이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래량 수급들이 지금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산업군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끝날 만한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이 안에서 이제 선별적인 종목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수 전략을 좀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재건 쪽은 우리가 단순한 모멘텀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종전 기대감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도 또 트럼프 쪽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고 푸틴과의 통화 내용들이 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가 현재 시간으로 내일이면 미넨 안보회의도 개최가 됩니다. 이 미넨 안보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그 이전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건에 관한 윤곽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유일한 또 하나의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이미 시장의 반영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출발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또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지금 다시 출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뭐 워낙 주가가 또 레벨업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레벨업에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실적은 아닙니다, 아직. 실적은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의 정책 부분들이 일단은 선 반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다 강하게 시세를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결국에 이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섹터에 대한 소멸, 그러니까 sek터의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다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제한적인 수급으로 일부 조정이 나와줄 경우, 일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쪽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펌프카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이 부분들이 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또 전진건설 로봇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SG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또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앞전에 제가 이제 SG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도 재건 프로젝트는 하나의 그냥 해외 쪽에 대한 분들의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적으로 이미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아스콘 쪽에 지금 시장 개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아스콘 사업 쪽이 그쪽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아스콘 사업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아마 작년보다 올해에 대한 부분들의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 쪽은 또 하나의 SG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기업들 사실 이야기를 좀 나눠보긴 했었는데요. 오늘 또 본부장님께서 또 가지고 오신 또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건 관련주들 워낙 또 유명한 종목군들 많기는 한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바라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지 본부장님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사실 이제 앞전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 쪽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모듈러 쪽으로 좀 눈길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택 모듈러. 네, 그렇죠. 네. 모듈러 주택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린다고 하게 되면은 또 하나 가장 좀 기술력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SY 같은 경우 제가 좀 탑픽으로 좀 가져온 부분들인데 사실 재건 쪽 대비해서 모듈러 주택이 지금 강한 흐름들이
오늘부터 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만 꾸준하게 잡혀왔다가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은 좀 크게 잡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범양 권역을 필두로 해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 움직임이 오늘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모듈러 주택 역시도 재건을 따라서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SY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만큼 매력적인 구간, 충분하게 매수를 받아도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레탄 패널 쪽과 데크 플레이트를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가 기존 거푸집 대비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또 공사 시간도 굉장히 단축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 데크 플레이트 쪽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만 놓고 봤을 때도 SY가 지금 점유율이 2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데크 플레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이 앞세워져 가지고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SY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거푸집 공법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특허도 이미 받은 상황이고 기술력도 계속해서 증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프리미엄이 좀 붙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가격 레인지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 하게 되면은 2평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들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반등 기조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Y 같은 경우 재건 쪽 내가 여태까지 못 잡았다 하게 되면은 모듈러 주택 쪽의 SY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건 테마 관련한 종목군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모듈러 주택 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시선을 옮기셔서요. 전략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우리 본부장님의 승부주 이야기까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섹터적으로 한 번만 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추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대통령을 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가속화를 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협의점들을 찾아야 될 텐데 네네. 종전의 시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대략적인 윤곽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일단 흡족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꺼낸 부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역들은 그대로 그냥 냅두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새로운 점령을 안 하는 그런 협상 조약들을 지금 할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영토에 대한 부분들이 점령한 영토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수순으로 또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좀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또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자 지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휴양지를 넓힌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이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기정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부는 조금 더 시간적인 텀을 좀 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기조, 이 행보 그대로라면은 올해 종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종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과연 지켜지는 게 몇 개나 되냐 부분들인데 지금 초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뱉은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지키려는 움직임, 자국민을 챙기려는 부분들이 이미 관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전쟁에 대한 종결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미넨 안보회의도 지금 개최를 시키면서 특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유리한 카드를 좀 내미면서 전쟁 종결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가려 하는 움직임들만 행보로만 봤을 때는 올해 저는 한 1, 2분기 안쪽으로는 아마 좀 확정 아닌 확정 뭐 그런 부분들 기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건 테마 또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요. 우리가 글로벌 뉴스들까지도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시장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